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똥지개를 지는 놈을 어떻게 사위랍시고 데리고 오냐? 똥지개를 지는 댁정 신분의 사위를 데려온 딸을 향해 비수를 꽂는 권력의 중심인 아버지 이조판서. 어쩌다 내가 저런 똥지개 놈을 사위로 맞았는지. 아주 구린내가 나는구만, 구린내가. 아버님,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할 일? 벌어먹을 게 없어서 똥지게 지는 게 할 일이더냐?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인 이조판서가 의문의 병으로 쓰러진다. 온갖 명의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 그때 천대받던 사위가 나선다. 나 좀 살려주게나. 사위 살고 싶네.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살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약이 아니라 악취나는 똥지개였다. 이게 뭐야? 누가 더러운 똥지개를 끌고 온 거야? 대감댁 앞에서 이 무슨 불경한 냄새야. 당장 치우지 못할까? 모두가 코를 막고 비웃던 순간 그의 행동 하나로 판서의 숨이 돌아오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야담이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냄새나는 똥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저 미친 자식이! 조선 숙종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 외곽, 마을 사람들이 아랫말이라 부르는 곳에 백정 전보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클벽에 억새 지붕을 얹은 허름한 집이었지요. 앞마당에는 소가죽을 다듬는 나무 선반이 있었고 항상 비린내와 핏물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옷자락을 여미고 코를 막으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더러워. 저 집 앞은 지나지도 말자. 자식들한테도 얼씬도 하지 말라 해야 해.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흉하고 천한 집에 몇 달 전부터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와 살게 된 것이지요. 사위였습니다. 전보기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막내였습니다. 22살,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눈빛이 맑은 처녀였지만 백정의 딸인지라 혼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물론이고 평민들도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나 전보기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이 사람을 사위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전보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여, 당신이?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각이라 합니다. 원래는 양반 가문 출신이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보기는 그 눈빛을 보았지요. 도망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고 진지했습니다. 막내는 부엌 안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버지, 저 사람이면 됩니다. 막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전보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가기가 백정 집사위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그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자식이 백정집에 대릴사위로 들어왔다지. 제정신이야? 양반이 어떻게 백정집에? 아, 글쎄, 본인이 찾아갔다잖아.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냐고. 아랫말 우물가에서 장날 저자거리에서 서당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윽고 이가기가 마을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
그는 어깨에 걸음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곳곳의 뒷간을 돌며 걸음을 모아밭에 부어주는 일이었지요. 백정 집 살림을 거들기 위해 그가 스스로 나선 일이었습니다. 지게가 삐걱거릴 때마다 입김이 새하얗게 피어올랐고 발밑에 얼어붙은 흙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라. 이 새벽에 저 꼬락서니 좀 봐. 양반 자식이 저 짓을 해. 세상에나. 어느 아침 장터 가는 길에 그와 맞닥뜨린 이 서방네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냄새 나니까 저리 비켜요. 냄새. 이가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길 옆으로 비켜섰지요. 지나가시지요. 군말 없이 말했습니다. 안악은 코를 싸쥐고 빠르게 지나쳐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가기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논밭 위에 내린 눈처럼 고요했지요. 버텨야지. 그래야 막내를 지킬 수 있다. 집에 돌아와 지게를 내려놓고 우물물로 손을 씻는 이가기에게 장인 전보기가 다가왔습니다. 전보기는 5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오랜 세월 소를 잡아온 탓에 손이 크고 두툼했으며 가죽처럼 굳은 얼굴의 눈빛만은 유독 맑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했지요. 자네, 힘들지 않은가? 이가기는 소매로 손의 물기를 닦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장인어른도 평생 이렇게 사셨잖습니까? 전보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자네, 원래 뭘 하던 사람인가? 이가기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예전에 의술을 배웠습니다. 아주 조금. 의술을? 예.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전보기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눈빛을 가진 자가 의술을 배웠다는 게 어쩐지 범상치 않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막내가 부엌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서방님, 밥 다 됐어요. 얼른 드세요. 밥상 앞에 셋이 앉았습니다. 보리밥에 시래기고 짠 된장에 묵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가기는 첫 숟갈을 뜨며 눈을 감았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된장 냄새, 뽀얗게 올라오는 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지. 왜요? 맛없어요? 막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백정집 밥이 맛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쟁이.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이가기가 웃으며 다시 숟갈을 들었습니다. 막내는 모지 이기는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볼에는 살며시 홍조가 번졌지요. 전보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있어. 이가기가 마을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생원 때문이었습니다. 오생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60 가까이 되었고 향교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쳐왔지요. 코끝이 뾰족하고 눈꼬리가 처진 그의 얼굴은 언제나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천안 백정 집안에 대를 사위로 들어간 자가 이 마을의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니 이거 풍기가 문란해진 것 아니겠소? 장날 저자거리에서 오생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생원님. 저 자 때문에 이 마을 격이 떨어진다니까요. 양반 체면이 있어야지. 백정집에 들어가서 걸음이나 치고 다니다니. 쯧쯧 조상들이 통곡할 노릇이여. 이 말들이 이가기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지게를 지고 장터 입구를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오생원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훤히 보였지요. 잠깐 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오생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허, 저기 온다. 이봐, 걸음지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가기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묵묵히 지게를 축혀 올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오생원의 옆에 있던 그의 아들 오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야, 냄새나. 빨리 꺼져. 이가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생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생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오생원은 당황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어디서 눈을 뜨고 봐. 꺼져. 이가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오생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는 대체 어디서 온 놈이야.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오생원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가기는 아랫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호롱불 하나가 깜박이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보자기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지요.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가기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펼쳤습니다. 의서이수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낮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요. 밖에서 막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주무세요? 들어오시오. 막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가기의 손에 들린 책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요. 그 책은 뭐예요? 옛날에 배우던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보곤 했어요. 막내는 방 안으로 들어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의술이요? 아까 아버지한테 한 말. 아주 조금이라고 했지요. 조금이면 어느 정도예요? 이가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정도라고 해두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책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호롱불빛에 그의 눈이 반짝였지요. 아직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지금 여기서 지게나 지면 됩니다. 막내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지요. 서방님. 예. 고맙습니다. 이 집에 와줘서. 이가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아궁이 불타는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고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복소복, 조용히. 그 고요한 겨울밤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하고 낮은 일상이 훗날 한양 장안을 뒤흔드는 사건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단 한 사람, 이가기만 빼고 그의 눈이 책 위에 머무는 사이 어느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끼는 냄새를 쫓는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습니다. 아랫말 언덕배기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렀고 논둑 옆 버드나무가 연한 초록빛 새순을 내밀었지요. 눈 녹은 물이 도랑을 타고 졸졸 흘러내렸고 아침 공기에는 흙 냄새와 꽃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가기는 그 봄날에도 새벽부터 지게를 졌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겨울 내내 걸음을 나르고 밭을 일구며 생긴 것이었지요. 양반 집안에서 붓을 쥐던 그 손이 이제는 지게 작대기와 가죽 손잡이에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아침 드시고 나가세요. 막내의 목소리가 집 안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이가기는 지게를 담장에 기대어 놓고 손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먹고 나갔다가 일하면 더 더부룩하지 않겠소.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어서. 밥상 앞에 앉은 이가기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숟갈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냉이를 넣어 끓인 것이었지요. 향긋하고 쌉싸름한 냉이 냄새가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직접 캔 거요? 어제 언덕에서요. 뭘 알아봐요, 서방님은. 막내가 핀잔을 주듯 말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전복이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한마디 덧붙였지요. 아랫마을 개울가에도 많아. 내일은 거기 가봐라. 예, 아버지.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이 아침이 이가기는 이상하게도 소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꾸밀 것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 좋겠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봄비 내리던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 안길에서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가기가 밭가에서 일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은 마을 한가운데 이서방네 집이었습니다. 다른박질로 달려온 이서방 안악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봐줘요. 우리 애가, 우리 칠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가기도 지게를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니 10살쯤 된 사내 아이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칠보야, 칠보야, 눈 떠봐. 어머니가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눈을 반만 떴다 감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 의원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가까운 의원이 어딨어? 읍내까지 1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이를 어째. 이가기는 아이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목을 짚었습니다. 손끝으로 맥박을 느꼈지요. 빠르고 불규칙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이 이가기의 습관이었습니다. 환자의 숨에서 나는 냄새, 피부에서 나는 냄새, 침에서 나는 냄새. 그 냄새들이 병의 이름을 말해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달착지근하면서도 쓴 냄새. 그리고 저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이가기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놓인 작은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봄나물이었습니다.
반 정도 먹다 만 것이었지요. 그것이로군. 이가기는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나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긋한 듯 그러나 어딘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들나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물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이가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서방 안악이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거름지게 양반이 왜 여기 있어요? 저리 가요. 냄새나게. 잠깐만요. 이 나물이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이가기가 바구니 안에서 나물 한 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뒷산 그늘진 쪽에서 자라는 동나물입니다. 모양이 달래와 비슷해서 아이들이 구분을 못하지요. 빨리 구토를 시켜야 합니다. 뭔 소리야? 당신이 의원이야? 이 서방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가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소금물을 빨리 가져오시오. 방 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서방네 부부는 이가기를 노려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백정 집사위 말을 들어야 하나? 아이가 저러는데 다른 수가 있긴 한가? 바로 그때 마당 문 앞에서 전복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금물 가져와. 무뚝뚝하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전복이가 언제 따라왔는지 담장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목소리에 뭔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안악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가기가 소금물을 받아 아이의 입에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가 컥컥거리다가 이내 구토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가기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고 식힌 물만 조금씩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시오. 만약 나아지지 않으면 읍내의원을 부르셔야 합니다. 말을 마치고 이가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눈을 제대로 뜨기 시작했지요. 이 서방 안악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보야, 칠보야. 이가기는 말없이 마당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칠보는 그날 밤을 잘 넘겼습니다. 아침이 되자 멀쩡하게 일어나 밥을 먹겠다고 때를 쓸 만큼 회복되었지요. 이 서방 안악은 조심스럽게 전복이네 집을 찾아와 들기름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고맙다고요. 막내가 받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가기는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감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오생원의 집 사랑채의 마을 어른 몇몇이 모였습니다. 백정 집사위 놈이 의수를 안다더군요. 오생원의 아들 오서방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아버지를 빼다 박은 뾰족한 코에 눈꼬리가 처진 얼굴이었습니다. 의술이고 뭐고 천한 자가 어디서 배웠겠소. 그게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알아봤더니 저 자 원래 한양에서 내로라 하던 의원 밑에서 공부했다더라고요. 오생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양?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골 백정집에 들어와 지게를 지고 있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쫓겨난 거겠지. 뭔가 잘못을 저질렀겠지. 오생원이 담뱃대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자가 이 마을에서
의원 행세를 하려 든다. 그냥 둬선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생원이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자의 과거를 캐봐. 분명 무언가 있을 거야. 오서방은 열흘 뒤 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채에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오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의관 측에서 쫓겨난 겁니다. 오생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째서? 환자를 잘못 치료했다는 죄목으로요. 죽을 사람 살리려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거겠지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진 정확히는 모르지만. 됐어. 그거면 충분해. 오생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죄인이 의수를 팔고 다닌다. 이 마을 어른들한테 말해도 다들 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백정 집사위가 일관에서 쫓겨난 자래. 죄인이라던데. 그런 자한테 아이를 맡겼다고? 아이고, 몰랐네. 앞으로는 그 자가 가까이 오면 쫓아버려야 해. 이 서방 안악은 들기름 한 병이 생각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요. 내가 그걸 왜 가져다 줬나? 몰랐다니까. 이가기의 귀에도 그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멀리서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죄인이 온다. 돌멩이 하나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가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지요. 꽉. 참아야지. 참아야 해. 집에 들어서자 막내가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들었소. 예. 막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서방님, 그 소문 사실이에요? 이가기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막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됐겠소? 처음부터 거절했겠지. 그래도요. 막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말해줬어야지요. 나한테는. 이가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뭘 잘못한 거예요? 방 안에서 전보기가 기척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가기와 막내를 번갈아 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앉아봐. 전보기가 말했습니다. 이가기와 막내가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가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전 한양에서 이가기는 어느 의관 아래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의술의 눈을 떠 밤낮으로 의서를 파고든 청년이었습니다. 스승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의였지요. 그해 가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스승이 먼 곳으로 왕진을 떠난 사이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 여럿이 의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가기는 혼자 남아 환자들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대감댁 자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열에 헛소리까지 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가기는 밤새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린 판단이 있었지요. 보통의 치료법이 아닌 평소 스승이 마지막 수단으로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 그 처방이 맞았습니다. 환자는 살았지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의원놈이 내 아들한테 독을 먹였소. 대감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이 심했던 것이지요. 대감의 눈에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가 좋았어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죄야. 결국 이가기는 의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승은 끝내 그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평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복이는 담뱃대를 꺼내 한 모금 빨다가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지금 어떻소? 살아 있습니다. 잘 살고 있지요. 그럼 됐어. 전복이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이가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사람 살리려고 한 짓이잖아. 그게 잘못이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전복이가 담뱃대를 툭툭 털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소 잡아서 고기 팔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지. 그거 없으면 어디서 고기 먹겠어. 세상이 다 그 모양이야. 막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이가기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예. 억울하겠다. 이가기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억울하지요. 근데 어쩌겠소. 앞으로도 계속 지게 질 거예요. 지게가 나쁘진 않습니다. 냄새만 나지 않으면. 막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친 자리에 웃음이 들어찼습니다. 전복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생원 그 자는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그냥 두시지요. 당신이야 참을 수 있겠지. 내 딸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전복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가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막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런 분인 줄은 몰랐소. 저도요.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하늘에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그리고 바람이 한 자락 불어왔습니다. 냄새를 실은 바람이었습니다. 똥지게 냄새도 봄꽃 냄새도 아닌 어딘가 쓰고 달착지근한 바람. 이가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냄새는 하지만 바람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봄 저녁의 따뜻한 공기 속으로 이가기는 그 냄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양, 이조판서 김대감의 사가 쓰지아가 있는 곳. 여름이 왔습니다. 매미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볕이 따갑고 땀 냄새가 진동했지요. 논에는 초록빛 벼가 허리를 올리고 있었고 밭에는 고추와 호박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그러나 아랫말은 그 여름 내내 뒤숭숭했습니다. 오생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6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보시오들. 이 마을에 죄인이 하나 들어와 있소이다. 누구 말씀이요? 백정 집사위 말이오. 이각이라는 자. 의관에서 쫓겨난 죄인이 이 마을에서 버젓이 의수를 팔고 다닌단 말이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소?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참 위험하지 않겠소? 맞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그런 자가 함부로 약을 쓰다가 사람이 죽으면? 근데 칠보는 살렸다지 않소이까. 그야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거지. 운 나쁘면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오. 이보시오. 생각들을 해보시오. 죄인이 의수를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생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 안에서 이가기가 의수를 행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관아에 알린다. 그 결정이 전복이네 집에 전해진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와 말을 전했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요. 앞으로 저사위 되는 양반이 의수를 쓰면 안 됩니다. 마을 어른들의 결정이요. 전복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는 부엌 앞에서 행주를 꽉 쥐었지요. 이가기는 마당 한편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가자 전복이가 이가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쩌겠나? 따르지요. 이가기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서방님,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따를 건가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하지요. 그럼 왜? 억울한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이가기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체념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 살 것이오. 오래 서두를 것이 없소. 서두를 것이 없다. 막내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보였지요. 그 고요함이 어쩐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여름 이가기는 지게만 졌습니다. 의술은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프다 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지게를 지고 마을 곳곳을 돌았고 밭을 일구었고 저녁에는 막내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혼자 조용히 의서를 읽었지요. 의수를 쓰지 않는 것과 배움을 멈추는 것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막내가 호롱불 앞에 앉은 이가기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로? 억울하지요. 하지만 이가기가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에너지가 아까워요. 그러면서 매일 그 책을 읽는 건 뭐예요? 준비하는 거지요. 뭘 위해서요? 이가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롱불빛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써야 할 날이 올 테니까요. 막내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부플롯 하나 전보기와 오생원 사실 전보기와 오생원 사이에는 오래된 앙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었지요. 전보기가 아직 젊은 백정이었던 시절, 오생원의 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잡아달라 부탁했습니다. 명절 제수용이었지요. 전보기는 정성껏 잡았고 고기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생원의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양반한테 돈을 받으면 쓰나 영광으로 알아. 전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정이었으니까요. 세상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전복이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아들 오서방이 전복이의 사위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6월 보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오생원이 뒷간을 다녀오다가 마당에서 이가기와 마주쳤습니다. 마침 이가기가 오생원 댁의 뒷간을 걸음지게로 치우고 돌아가던 참이었지요. 둘이 좁은 골목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생원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직도 이 짓 하고 있어. 이가기는 지게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예, 오생원님 댁 뒷간도 제가 치웁니다. 그거라도 알아서 해야지 뭘. 오생원이 발길을 돌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가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당신은 대체 뭘 바라는 거야? 이가기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그렇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람답게. 오생원이 픽 웃었습니다. 백정 집사위가 사람 대접을 바란다고? 백정도 사람이고 그 사위도 사람이지요. 오생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잘하는 자로구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가기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전복이가 이가기를 불렀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전복이가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소 한 마리 이야기를. 이가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른이 나를 더 미워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전복이가 말했습니다. 두려운 거야. 두렵다고요? 천한 자가 당당하면 저 자들은 무서운 거야. 자기들이 틀린 것이 들킬까봐. 이가기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두려움. 그것이 멸시의 뿌리였구나. 서부 플롯둘 오서방과 그의 아내 오생원의 아들 오서방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 나이는 28이었지요. 마른 체구에 눈이 크고 말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오서방이 늘 큰 소리를 치는 것과 달리 복순이는 조용히 집안일을 했고 시아버지 오생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복순이의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밥맛이 없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숨이 자주 찼고 밤에는 손발이 저렸지요. 오서방은 읍내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고 약을 지어갔습니다. 한 달, 2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소? 오서방이 답답해했습니다. 시아버지 오생원은 그저 혀를 찼지요. 어디서 나약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나. 복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아픈 것이 하나 더 쌓였지요. 그 무렵 이가기가 오생원 댁 뒷간을 치우다가 복순이와 마주쳤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이가기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지요. 괜찮으십니까? 예, 됩니다. 복순이가 담장을 짚고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가기는 잠깐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
입술의 빛, 손끝의 색깔.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는 냄새. 쇠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것 같은. 혈이 부족하다. 그것도 꽤 오래된. 이가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결정이 생각났지요. 의수를 쓰면 안 된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순이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가기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이가기가 막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서방댁 마님이 아프다는 소문. 들었소. 들었죠. 오래됐다던데요. 그분, 어떤 분이요? 막내가 이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서방님. 예. 괜히 나섰다가 또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막내씨. 오생원 집이잖아요. 그 집 며느리를 고쳐줬다가 뭐가 돌아올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상처 입는 건 나도 못 보겠어요. 이가기가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소.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막내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면 됐어요. 하지만 이가기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결국 이가기가 선택을 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오서방댁 복순이가 장독대 앞에서 쓰러진 것이지요. 다행히 하인이 발견해 부축했지만 의원이 오기까지 1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가기는 마침 그 옆 골목에 있었습니다. 하인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요. 그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이가 마루에 반쯤 기댄 채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오서방이 안에서 허둥지둥 나오다가 이가기를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야? 맥을 짚어도 됩니까? 안 돼. 당신 같은 자가 내 처한테 손을 대. 오서방님. 이가기가 조용히 오서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 어른들의 결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의원이 오기 전에 저분의 상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오서방님. 이가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서방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 이가기가 복순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살피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 눈동자 빛을 보았지요. 물 가져오시오. 따뜻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쪄서 드실 수 있는 것, 붉은 파치나 대추가 있으면. 하인이 뛰었습니다. 이가기가 복순이의 등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혈이 돌도록 기가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모금을 조심스럽게 입에 흘려 넣었지요. 복순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다가 열렸습니다. 어디? 괜찮으십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복순이의 눈이 이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눈빛, 그러나 나쁘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읍내 의원이 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의원이 복순이를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어씨의 쉬입니다. 피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요.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당신은 어떻게 이미 안정시켰소? 그냥 기운을 돌렸습니다. 의원이 이가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당신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문제는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오생원이 마을 어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분명히 금지했건만 저 자가 또 의술을 썼소.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댁며느리가 쓰러진 건 아니었소.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지. 댁 자제분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내가 허락한 게 아니오. 오서방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각이 덕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회의실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원님, 저도 처음에는 그 자가 못마땅했는데, 근데 우리 칠보도 살렸고, 댁며느리도 도왔고, 그 자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좀. 뭐요? 오생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소이까? 천한 자의 실력이 무슨 소용이요? 천한 자라도 사람을 살리면 됐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생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에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에 가득했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요.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추수가 끝날 무렵 이가기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70을 넘긴 듯했지만 등이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고 걸음걸이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무명 도포를 걸쳤지만 자태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복이네 집 앞에서 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가기 씨가 맞소. 이가기가 지게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시온지. 나는 정노인이라 하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지. 정노인이 이가기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지요. 소문을 들었소. 동나물 중독을 잡아낸 것, 혈어를 안정시킨 것. 대단하더구나.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라니. 그 2가지를 냄새로 짚어냈다는 것은 이가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냄새로 짚었다는 걸. 정노인이 웃었습니다. 내가 의원이니까. 정노인은 젊은 시절 내의원 내의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병을 돌보다가 나이 들어 낙향한 뒤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한 노인이라 생각했지요. 정노인이 이가기와 나란히 평상에 앉았습니다. 자네, 한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네. 예. 억울하지? 예. 근데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건? 이가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가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여기에 이유가 있으니까요. 정노인이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가기를 보았지요. 자네 스승이 누구였나? 박의관이었습니다. 박의관. 혹시 박세현 의관? 예. 정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양반 아래서 배웠어. 그래서 냄새를 짚는군. 박세현이 그 방법을 쓰는 자였지. 아시십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지. 나와 함께 내 의원에 있던 사람이야. 옛날엔 대단한 의원이었는데 요즘은 자리 보전에 급급해졌더구만. 정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자네를 지켜주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겠지. 이가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자네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때 자네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방법, 그게 맞는 처방이었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대감 자제 이야기 나도 들었거든. 그 아이, 그 방법 아니었으면 못 살았어. 자네가 맞았어. 이가기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무게 같은 것이.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마울 건 없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가끔 자네를 찾아오겠네. 더 배울 것이 있으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예.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네 실력이 아깝거든. 지게나 지고 있기엔. 정노인이 빙긋 웃으며 발기를 돌렸습니다. 이가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당 끝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막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누구예요? 조력자인 것 같소. 조력자. 이가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을볕처럼 따뜻했지요. 그 가을부터 정노인과 이가기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 정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둘은 평상에 앉아 오래 이야기했지요. 의서를 펼쳐놓고 어떤 병에 어떤 처방이 맞는지, 냄새로 병을 짚는 법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지. 이가기는 마른 땅이 비를 빨아들이듯 배웠습니다. 도끼도 치는 냄새를 쫓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가기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 의서에서 오래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었지요. 정노인이 눈을 빛냈습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군. 그 구절은 독으로 생긴 병은 냄새가 독을 쫓아 몸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강한 냄새를 이용해서 독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강한 냄새로요? 예를 들면 정노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냄새를 가진 것이 무엇이겠나? 이가기가 대답했습니다. 주저없이 거름이지요. 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거름. 혹은 인불염분.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로 도끼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었어. 의서에는 잘 안 나오지. 천하다 해서. 하지만 실제로 쓰면 놀라운 효과가 있지. 이가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 도끼로 생긴 의문의 병이라면 어떤 병에 씁니까? 독이 몸 안에서 굳어버린 경우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썩어가는 병. 그 경우에 강한 냄새로 독을 자극해서 끌어내는 거야.
이가기는 그 설명을 의서 여백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도끼는 냄새를 쫓는다. 그리고 그 글씨 옆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거름지게.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지붕이 하얗게 덮였고 마당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탔고 온 집 안이 따뜻한 연기 냄새로 가득했지요. 이가기가 그 마을에 온 지 꼭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막내가 이가기 옆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지요. 서방님. 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요? 이가기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소? 그냥 지금처럼. 셋이 밥 먹고 서방님이 지게 지고 아버지가 소 잡고.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소. 나쁘지 않잖아요. 이가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소. 어떻게요? 모르겠소. 하지만 뭔가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오. 막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요? 이가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내리는 밤, 한양에서는 이조판서 김대감이 처음으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은 땀, 미열, 그리고 온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달착지근하면서도 쓴 도끼의 냄새,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한양의 소식이 아랫말까지 흘러들어온 것은 섣달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장날 저자거리에서 보부상 하나가 길목의 짐을 풀며 말했지요. 이보시오들, 한양 소식 들었소. 무슨 소식이요? 이조판서 김대감이 쓰러졌다는구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조판서가 나라에서 제일 건강하다던 그 양반이? 그렇다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도 병을 못 잡는다더라고. 팔도에서 명의를 다 불러도 손을 쓰지 못한다는데.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위에서 난리가 났다지. 판서 자리가 비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겠소. 보부상이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가기는 장터 한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게를 맨 채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김대감. 그 이름이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달착지근하면서도 쓴 냄새. 도끼가 굳어서 안에서 썩어가는 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가기의 손이 지게 작대기를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가기는 저녁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가 눈치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이조판서 김대감이 아프다더군요. 그 높으신 양반이요. 예. 그거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가기가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 그 냄새 너머로 그는 다른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달착지근하고 쓴 냄새. 봄날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쳐 지나갔던 그 냄새. 아마 상관이 있을 것 같소. 네. 전보기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이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자네, 무슨 생각하는 건가?
이가기가 장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인 어른, 한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양이요? 예. 왜요? 판서 대감의 병,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다고요? 알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서방님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쫓겨난 의원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알고 있소. 그러면서 왜? 이가기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소. 내가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수 있겠소. 막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언제 떠나려고요? 내일 새벽이요. 막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지요.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밥 싸줄게요. 많이. 이가기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게도 가져가.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이가기가 짐을 쌌습니다. 보자기 하나, 의서 한 권, 막내가 싸준 주먹밥 몇 덩이, 그리고 지게. 마당에 나오니 막내가 서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졌지요. 가요? 가겠소. 막내가 그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도포 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조심해요. 예. 빨리 돌아와요. 예. 무사히요. 마지막 말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가기가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지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눈길을 밟으며 이가기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게가 삐걱거렸습니다. 걸음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발밑에서 눈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한양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첫날은 눈길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귀와 손끝이 얼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다시 걸었지요. 한양 도성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가기는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성벽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성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꿈을 키우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쫓겨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이가기가 지게를 고쳐 맸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조판서 김대감의 사가 쓰지 않은 북촌에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큰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들어갔다가 고개를 젓고 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이가기가 대문 앞에서 섰습니다. 지게를 맨 채로. 하인이 막아섰습니다. 이봐, 걸음지게꾼은 뒷문으로 가야지. 저는 대감을 뵈러 왔습니다. 뭐? 하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원이요? 그 행색이? 의원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사람이요. 하인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들었지요. 꺼져. 이런데 기웃거리는 것들은 혼쭐을. 잠깐만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의 장남 김서방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요.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각이라 합니다. 경기도 아랫말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거기서 왜? 대감의 병을 알 것 같습니다. 김서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의원이요? 아닙니다. 그럼 뭐요? 이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보게만 해주시오. 그 뒤에 틀렸으면 그냥 쫓아내셔도 됩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와 약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 이각이가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달착지근하면서도 쓴 냄새. 맞다. 이조판서 김대감은 이불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한 달 넘게 저리 누워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각이가 대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이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리고 막혀 있었지요. 도끼가 굳었다. 혀를 막고 안에서 돌지 못하고 있어. 이각이가 대감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끝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꺼풀을 들었습니다. 눈동자 가장자리가 노랬지요.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대감의 숨에서 나는 냄새. 이건 독초가 아니야. 아주 오랫동안 도끼에 노출된 것. 환경에서 온 독이다. 집 안에서 오는 것이겠지. 이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대감께서 매일 피우시는 것이 있습니까? 향이나 약초 같은 것. 김서방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향. 아, 저 구석에 있는 향로. 이 방에 늘 피워두었지.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그 향이 무엇입니까? 한양 상인한테 구한 것인데. 남방에서 온 향이라고. 이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향로 쪽으로 걸어갔지요. 남아있는 향재를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방 안 사람들이 일제히 이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원 셋이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요. 향이 문제라고요? 의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한 달이나 봤는데 향이 문제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 향에 도끼가 있습니다. 남방향의 도끼라니. 어디서 온 자가? 향재를 보시오. 색깔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 향, 남방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여기 기후와 안 맞는 것이요. 조선의 겨울은 건조합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 이 향을 피우면 독성 기운이 배로 강해지지요. 매일 한 방 안에서 겨울 내내 그 도끼가 폐를 타고 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오? 이각이가 돌아섰습니다. 우선 저 향로를 당장 치우시오. 그리고 방 안을 환기시키시오. 그 다음은? 이각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도끼가 이미 혈 속으로 들어가서 굳어 있었습니다. 약으로 녹이기에는 너무 깊이 박혀 있었지요. 독을 끌어낼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강한 냄새로 도끼를 자극해서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도끼는 냄새를 쫓는다. 이가기의 눈이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세워둔 지게가 보였습니다. 걸음지게. 저것을 들여오겠습니다. 이가기가 말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것이라니. 저 지게를요? 예. 걸음지게를 방 안에? 예. 미쳤소. 의원 하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대감방에 걸음지게를 들이다니. 이게 치료요, 모욕이요. 당장 저 자를 끌어내. 하인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가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서방님. 그는 김서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병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명의들이 줄줄이 고개를 저었지요.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김서방의 눈이 이가기와 대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불 속 대감이 힘겨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무겁게 눌렀지요. 들여와요. 의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당신들이 한 달 동안 못 고친 병이요. 비켜주시오. 이가기가 지게를 들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인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 앞까지 하인들이 물러섰습니다. 의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거름 냄새가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강렬하고 날카롭고 압도적인 냄새였습니다. 한겨울 밀폐된 방 안에서 그 냄새는 순식간에 퍼졌지요. 이가기는 지게를 대감의 머리맡 가까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가기와 대감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김서방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지요. 일각이 지났습니다. 이각이 지났습니다. 이가기는 대감의 맥을 짚으며 기다렸습니다. 혈이 움직이고 있는지, 도끼가 자극을 받고 있는지, 움직여라. 움직여. 그때였습니다. 대감의 숨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몸이 한 차례 크게 떨렸지요. 이가기가 대감의 등을 받쳤습니다. 대감이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무언가 거뭇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가기가 대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거뭇하고 검고 도끼를 품은 것이었지요. 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다 나와라. 이가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감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대감의 몸이 다시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가쁘고 불규칙하던 숨이 천천히 고르게 바뀌어 갔습니다. 잿빛이던 얼굴에 아주 조금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기가 맥을 짚었습니다. 박동이 달라졌습니다.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또렷하게. 나왔다. 이가기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 같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방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숨이 쉬어지는구나. 김서방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대감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이가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뒷걸음 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가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뜨겁던 방 안보다 훨씬 됐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퍼지는 데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조판서 대감이 눈을 떴다더라. 걸음지게꾼이 살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걸음지게로 병을. 아니, 그게 진짜라는데. 내가 직접 봤다는 하인한테 들었어. 한양 장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저 자는 의관도 아닙니다. 쫓겨난 죄인이 의술을 쓴 것이요. 대감을 살린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이요. 만약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소. 죄인을 당장 관아에 넘겨야 합니다. 의원들이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포졸들이 이가기를 찾아 움직였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김서방이 이가기를 불렀습니다. 사랑채 아니었습니다. 김서방이 이가기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고맙소.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가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당신, 의관에서 쫓겨난 것 알고 있소. 예. 그런데도 왔소. 대감이 아프셨으니까요. 김서방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당신이 3년 전에 살린 아이. 네, 조카요. 이가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 내 형의 아들. 그 대감 자제가 내 형이요. 그 아이를 살린 것이 당신이라는 것 나중에 알았소. 이가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모르오. 당신이 살렸다는 것을. 아버지한테 화를 냈던 의관이 누구인지. 하지만 나는 알았지. 그리고 줄곧 마음에 걸렸소. 김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관아에 넘겨질 것 같소. 의원들이 고발했으니 알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요? 이가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김서방이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소. 내가 막아보겠소. 아버지도 깨어나셨고 당신 덕분이니.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가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막아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았고 한양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가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웅성거렸지요. 저 자가 왔다. 걸음지게꾼이라며? 저게 판서 대감을 살렸다는 자야? 이가기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지게는 밖에 내려두었습니다. 맨손으로 누더기 도포를 걸친 채로 사또가 마루 위에 앉았습니다. 이 자가 불법으로 의술을 행한 자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쫓겨난 죄인이 허가도 없이 의술을 썼습니다. 이가기, 할 말이 있소. 이가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이조판서 김 대감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사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죄인이 의술을 쓴 것이 문제요. 결과가 좋아도 방법이 잘못됐으면 죄요. 그 목소리들 속에서 마당 뒤편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가마 하나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김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조판서 김대감이었습니다.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꼿꼿이 서서 대감이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이 마루 위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왔소.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마님, 옥체가 불편하신데 어찌 저 자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시오. 대감이 이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감사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무언가 오래 묵은 것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내 목숨을 저 자가 살렸소. 그것이 전부요.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대감이 직접 왔어. 저 자를 살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거름지게꾼이 판서 대감을 살렸다고? 의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마당 한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가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발의 노인, 정노인이었습니다. 어느 틈에 마당 안에 들어와 서 있었지요. 꼿꼿한 등, 형형한 눈빛. 어르신, 왔네. 정노인이 이가기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말했지요. 내가 이 자의 의술을 보증하겠소. 내 의원에서 30년을 일한 정 의원이요. 마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내 의원.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노인이 이가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쓴 방법, 도끼는 냄새를 쫓는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이지만 이렇게 쓸 줄은 몰랐네. 맞는 방법이었습니까? 맞는 정도가 아니야. 그 상황에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이가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눌려있던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신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나는 틀리지 않았다. 관아 마당의 결정은 그날 저물녘에 났습니다. 이가기를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공식적인 의관 자격은 없으니 앞으로의 처우는 대감께서 결정하신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가기를 불렀습니다. 단둘이 마주 선 자리에서 대감이 말했습니다. 자네, 한양에 남겠소. 이가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한양, 한때 꿈꾸던 곳, 쫓겨난 곳, 그리고 지금 돌아온 곳. 아닙니다. 대감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아니라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이가기가 웃었습니다. 아랫말로요. 거름지게 져야지요. 대감이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뭔가 부끄러운 것이 섞여 있었지요. 나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이요. 이가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한양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성문을 나오며 이가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겨울 하늘. 눈이 내리려는 것인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요. 지게를 메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걸었습니다. 걷다가 문득 어깨에서 무언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 지게가 가벼웠습니다. 걸음을 비우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벼운 것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것. 억울함도 두려움도 아닌 스스로를 향한 의심이,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가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눈 냄새, 멀리서 날아오는 소나무 냄새, 그리고 지게에서 나는 걸음 냄새. 좋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소복. 이가기가 걸었습니다. 눈길을 밟으며 삐걱거리는 지게를 지고 아랫말을 향해. 막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전보기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가기가 아랫말에 돌아온 것은 한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마을 어귀를 들어서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복이네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었지요. 아궁이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고 밥 짓는 냄새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이가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대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막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국자를 든 채로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인지 울었던 것인지. 서방님, 왔소. 막내가 달려와 이가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다친 곳이 없는지, 어디가 이상한 곳은 없는지. 관아에서는요? 괜찮았소. 대감은요? 살아 계시오.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국자로 이가기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을 얼마나 시켰는지 알아요? 사흘 동안 잠을 얼마나 잤는지.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요. 알겠소. 진심이에요? 이가기가 웃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막내가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지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밥 먹어요. 식기 전에. 전보기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뱃대를 물고 말없이. 이가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시래기고 짠 된장에 묵은지. 한양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가기가 첫 숟갈을 뜨며 눈을 감았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 뽀얗게 올라오는 국 냄새. 이게 집이지. 왜요? 또 맛있어서 눈 감아요? 막내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 막내가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전보기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지요. 잘했어. 이가기가 그 말에 숟갈을 멈추었습니다. 장인어른, 사람 살리러 갔다 왔잖아. 잘한 거야. 전보기가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평생 소 잡았어. 그 고기 먹고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아무도 고맙다 안 하지. 그래도 나는 잘한 거야. 이가기가 숟갈을 내려놓고 전복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됐어. 밥 먹어. 봄이 다시 왔습니다. 아랫말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탔습니다. 꼭 1년 전 그 봄과 같았지만 마을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가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랫말 백정집 사위가 이조판서를 살렸다더라. 걸음지게로 사람을 살렸다고? 그 사람이 원래 의원이었다더구만. 그 소문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가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밤중에 몰래,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노인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이가기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은 이제 없소이다. 이장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었지요. 오 생원께서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시겠다 했소. 이가기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오 생원께서요? 예. 오 생원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평소보다 굽은 어깨로 전복이네 대문 앞에 서서 헛기침을 몇 번 했지요. 전복이가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둘이 마주 보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겠소. 전복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 생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한 장 날아와 평상 위에 내려앉았지요. 20년 전, 내 아버지가 소값을 안 줬소. 오생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알고 있소. 전복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소. 젊은 시절이었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소. 부끄러운 일이오. 전복이가 오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지요. 당신 사위 그자. 내가 많이 괴롭혔소. 알고 있소. 미안하오. 오생원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전복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막걸리 2사발을 들고 나왔지요. 한잔하시오. 오생원이 그 사발을 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둘이 말없이 마셨습니다.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시고 달고 구수한 맛이었지요. 맛있구만. 오생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백정이 만든 술이요. 알고 있소. 둘이 마주 보다가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히. 이가기는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지요. 오래 걸렸지만 오서방댁 복순이는 그해 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혈이 돌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으며 밥맛이 살아났지요. 아이도 생겼습니다. 복순이가 이가기를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이 아니라니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군데요. 이가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서방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가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인사였습니다. 이가기가 받아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봄부터 이가기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는 여전히 지게를 졌습니다. 걸음을 나르고 밭을 일구었지요. 그러나 오전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열이 난다고, 노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손이 저리다고, 눈이 침침하다고. 이가기는 하나씩 보았습니다. 맥을 짚고 눈을 살피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처방을 내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시오? 받으셔야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게 지면서 먹고 살만합니다. 이가기가 웃으며 말했지요. 정노인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의원을 하고 있다더구만. 그냥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의원. 좋은 말이로구나. 정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자네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의술의 반은 기술이고 반은 마음이야. 자네는 이미 둘 다 갖고 있어. 이가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지게를 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에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수가 끝날 무렵 막내가 이가기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호롱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지요. 서방님. 예. 아이가 생겼어요. 이가기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의서 위에 놓인 손이. 정말이요? 예. 이가기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호롱불을 바라보며 볼을 붉히고 있었지요. 기쁘오? 당연하죠. 나도 기쁘오. 막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이가기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냄새를 잘 맡으면 좋겠소. 막내가 빵 터뜨려 웃었습니다. 냄새를요?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이가기도 웃었습니다. 호롱불이 그 웃음소리에 흔들렸지요. 이듬해 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찼고 눈이 아버지를 닮아 깊었지요. 전보기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가죽처럼 굳은 손이 아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전보기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가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물이 너무 소중해서 오래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막내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요? 이가기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향이 향기 향자요? 예. 세상의 냄새를 잘 맡고 살라고요. 막내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끔뻑이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좋네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가기가 아랫말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이가기에게 병을 고친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고 그들이 다시 이가기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지요.
백정 집사위 의원한테 가면 된다더라. 거름지게 의원 말이지. 용하다던데. 그 이름이 퍼져 나갔습니다. 거름지게 의원. 이가기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지요. 지게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걸음을 날랐습니다. 오전에는 사람들을 보았고, 오후에는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막내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았지요. 아들 향이가 아버지 곁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아파요? 냄새가 이상하거든. 냄새요? 응. 어때? 뭔가 느껴지지 않아? 향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달착지근한 것 같은데요. 이가기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지. 잘 맞네. 향이가 으쓱했습니다. 오생원이 세상을 떠난 것은 이가기가 아랫말에 온 지 12번째 겨울이었습니다. 임종 자리에 오서방이 있었고 복순이가 있었으며 그 곁에서 태어난 두 손자가 있었습니다. 오생원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이가기를 불렀습니다. 이가기가 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생원의 손이 이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꽉 쥐었습니다. 자네를 많이 괴롭혔소.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도 미안하오. 어르신. 이가기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르신도 사람이셨지요. 그걸로 됩니다. 오생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가기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서방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요. 아버지. 이가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별이 총총한 하늘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그게 인생이겠지. 정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나이 85이었습니다. 꼿꼿한 등으로 형형한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의서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임종 전날 정노인이 이가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줄 것이 있네. 낡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어르신? 내가 30년 동안 모은 것이야. 의서에도 없는 것들. 냄새로 병을 짚는 방법, 도끼를 다스리는 방법. 다 거기 있어. 이가기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자네가 써야지. 내가 쓰기엔 이제 늦었으니. 정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 아들도 코가 좋다지. 예. 그럼 됐어. 이어질 거야. 이가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됐어. 정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네가 더 고마워. 그 지게를 포기하지 않아서.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이가기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새벽이면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지게는 이제 가벼운 것으로 바꾸었지만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아들 향이가 30이 넘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인근 고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거름지게 의원의 아들이래. 그 집안은 대대로 의원인가 봐. 막내가 그 소문을 듣고 이가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들었어요? 향이가 유명해지고 있대요.
잘 됐소.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요. 하지만 이가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향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쁜 거지 유명해지는 것이 기쁜 건 아니요. 막내가 그 말을 듣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평생 그 모양이에요.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도망쳐왔고, 이름 날릴 수 있었는데 지게만 지고. 지게가 좋은 걸 어떻게 하오? 냄새 나잖아요. 이제는 안 맡아지는 것 같소. 막내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웃음은 22살 때와 같았습니다. 이가기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나이 76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도 지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을 나서다가 멈추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향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가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향이야. 예, 아버지. 코는 잘 맡아지지? 향이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예, 아버지. 그럼 됐어. 이가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꽃 냄새가 바람을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거름 냄새도 희미하게. 좋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필로그 냄새가 남긴 것. 이가기가 세상을 떠나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아랫말은 그 사이 꽤 커졌습니다. 집이 늘었고 사람이 늘었습니다. 옛날 백정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의원 하나가 들어서 있었지요. 향이의 아들, 그러니까 이가기의 손자가 운영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향기의원 쌍치이연. 냄새로 병을 짚는지. 어느 봄날 오후 그 의원 마루에 아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손자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가기의 증손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제각각이었지요. 막내는 아직 6살이었고 마지는 12살이었습니다. 마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야기 또 해줘요. 손자가 웃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백발이 섞이기 시작한 머리, 아버지 향이를 닮은 깊은 눈빛이었지요. 또 재밌잖아요. 걸음지게로 판서 대감을 살렸다는 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좋아? 냄새로 병을 맞추는 게 신기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냄새 잘 맡아. 손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집안은 원래 코가 좋아. 왜요?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 냄새를 잘 맡으라고 이름도 향이라 지었다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손자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너머 언덕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지요. 증조 할아버지는 말이야. 처음 이 마을에 오셨을 때 걸음지게를 치셨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 천하다고,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그랬어. 근데 말이야. 손자가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냄새 나는 지게가 이조판서 대감의 목숨을 살렸어.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살렸고. 지금 너희가 여기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 지게 덕분이야.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냄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쓸모가 다른 거지.
손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래.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진짜 쓸모는 살아봐야 알거든. 마당 한편에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에 글씨만 새겨져 있었지요. 이각이지 묘걸음지게를 지고 사람을 살리다. 그 비석 앞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누군가 꽃을 놓았습니다. 진달래이기도 하고 매화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놓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꽃이 끊인 적이 없었지요. 먼 훗날 사람들이 그 의원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걸음지게 의원 이야기 알지? 알죠. 냄새로 판서 대감 살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 왜 대단한 줄 알아? 냄새를 잘 맡아서요? 아니, 그럼요. 비웃음을 견뎠거든. 손가락질을 견뎠습니다. 천하다는 말을 견뎠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지게를 지고 걸었습니다. 그것이 이가기가 위대한 이유였습니다. 걸음지게가 아니라 그 지게를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 오늘도 아랫말 향기의원 앞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 향기가 바람을 탑니다. 그 바람 속에 어딘가 오래된 걸음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습니다.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코가 좋은 사람은 압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그 냄새가 꽃 냄새보다 더 오래 남는지. 여러분도 오늘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누군가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